갑자기요. 저런 얘기를 꺼내니까 홍석준 의원님. 네네. 이거 안철수 의원 글쎄요.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아니면 뭔가 지금 압박을 받은 거거든요. 그 대통령실이 강한 불만 표시를 한 거예요. 안철수 후보에. 자, 버텨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당원들은 과연 어떤 영향, 어떤 반응을 앞으로 보일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안철수 지금 그 의원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 입장은 완전히 이제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출산 대책 그 위원장 기후 대사직이라는 것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사직과 해촉을 이제 번복하면서 사실은 많은 부담감과 또 그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도의적 어떤 정무직 어떤 공무원을 그만둔 데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 뭐 이런 것이 좀 복합적으로 이제 있었는데 반해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그런 어떤 부담감 없이 이제 그 당대표 후보로 뭐 자리를 맡은 건 아니었으니까요. 했으니까 완전히 이제 그런적인 좀 출마 좀 입장이 배경이 지금 다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원래 이제 그 당 외 선거보다는 이제 당내 선거가 사실 더 조심스럽고 더 치열하고 어떻게 보면 좀 후유증도 더 클 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당내 경선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이런 어떤 문제가 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 경선이 지금 흥행은 성공했으나 이제 향후 이제 갈등 관리였던 면인데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언급한 윤핵관과 이제 윤한연대를 이 표현은 단순한 어떤 표현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라든지 많은 어떤 당에서도 이제 경고를 했는 게 이번에 두 가지 면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실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이제 어떤 자기 정치 내지는 어떤 선거 운동에 좀 끌어들이지 말자. 그다음에 지나친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비판은 좀 자제하자. 이런 것이 이제 공식적, 비공식적인 그런 어떤 기준인데 지금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윤핵관이라든지 윤한연대라든지 이런 표현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당 내에서도 전반적으로 좀 부담스러워하는 부정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문핵관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한데 윤핵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 내지는 좀 비아냥거릴 때 사실은 많이 쓰는 어떤 보통 명사화가 지금 돼버렸고 또 윤한연대라는 표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좀 하고 있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좀 비판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안철수 지금 후보 의원도 흔쾌히 이제 수용을 지금 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홍석수 의원, 그러면 그 지금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궁금한 거는 혹시 안철수 후보 지금 그만두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안철수 의원이 철수를 자주 하셨지만 이번 당대표 경선 레이스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중도 포기라든지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네네. 만약에 진짜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신당이 생길 걸로 보세요? 그럴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정치에서 불가능은 없다고 보지만 그러나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지금 화면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저 발언도 워낙 그 국민의힘 보수층의 지지가 낮은 전남도에서 이제 선대위 이제 발족식을 하면서 호남 쪽에서 한 얘기죠. 호남에 발족식을 하면서 이제 저렇게 이제 대통령께서 당시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언급을 이제 하신 거고 사실 저희 당이 지금 당원 85만 명의 여러 가지 어떤 스펙트럼과 그리고 세대별로 또 다양한 어떤 계층이 어우러진 그러니까 당 대표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 지금 전혀 아닙니다. 심평 교수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지나친 좀 과한 더구나 사실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으니까 더 약간 얘기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게 선거 전략일 수도 있겠죠. 저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제 안철수 대표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어떤 언급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금 현재 그 대표 경선은 굉장히 지금 흥행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있고 지난번 그 이재명 대표가 될 때는 일방적으로 78% 80% 그냥 돼버려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국민 어떤 관심에서 멀어졌는데 어쨌든 그러나 이런 경선 시에 좀 지나친 예. 어떤 발언은 좀 관리는 특히 이번에 심평 교수의 저 발언은 예. 김기현 대표조차도 이제 뭐 말씀을 이제 약간 언급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좀 저런 발언은 좀 신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홍석주 의원님, 정성호 의원도 살짝 언급하셨어요. 장애투쟁이라는 걸 원래 소수당이 하는 거다. 근데 지금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당인데 왜 장애투쟁을 하는가? 이게 맞는가에 대한 의문제기가 민주당 내에서도 있는 거거든요. 홍석주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이번 민주당 장애투쟁은 대한민국 정치 사상 저는 최고로 가장 감동 없고 뜬금없는 장애투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김건희 이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예. 169석의 압도적 일당인 민주당이 의회에서 충분히 다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고. 근데 지금 약간 망설이는 거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좀 후폭풍이 좀 두려운 거죠. 그리고 지금 민생 문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이라든지 그건 당연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장애투쟁으로서 한다? 이거는 정말 뜬금이 없는 거고 뭐 국민들은 누구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사실 저는 민주당이 그저께 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예. 사실은 전혀 학습 효과가 없다. 지금 저는 지금 이재명 그 대표였던 방탄으로 인한 이런 어떤 장애 집회와 또 조국 수호를 외치면서 서초동의 그 집회와 완전히 저는 데칼코마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겹친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겹치고 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조국 어떤 수호를 외치면서 그때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가서 예. 당시에 검찰이 좀 무리하고 특히 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없는 죄를 만든다고 얼마나 많이 비판을 이제 했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사법적 지금 판결이 나고 예. 그것으로 인해서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민주당이 이런 어떤 장애 집회로 예. 가는 것은 저는 상당히 민주당으로서 봐서도 좋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도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런 우려 때문에 많은 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현재 참석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연령 기준 변경, 그러니까 이 무임승차 관련해서 이거 그냥 이것만 다룰 게 아니라 정년, 연금 등과 함께 논의해야 된다.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정년을 얼마나 더 높일 것인가. 이거하고 같이 가야지 이것만 그냥 하나만 따로 갈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네요. 홍석준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찬반 의견 있으십니까? 아니면 조금 더 뭐 김경환 의원님처럼 약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하철 지금 현재 그 경로 우대 무임승차 문제로 촉발된 이 문제를 지금 동아일보 사설처럼 정년, 연금 등과 함께 그 논의를 해서 기본적으로 노인의 어떤 연령을 좀 상한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높일 필요는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40년도 더되게 마련된 기준인데 그 전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평균 수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쯤은 이제 충분히 이제 노인의 어떤 연령을 이제 높여야 되는 것이고 또 따라서 당연히 언급한 것처럼 정년과 연금의 어떤 논의도 해서 지금 이미 대법원 같은 경우는 어떤 정년 내지는 어떤 취업 활동 어떤 시기를 65세까지 판결한 바도 있고 해서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지금 고령화 저출산 시대에 굉장히 좀 노동력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어떤 연령 상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다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아침의 매일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